제가 조금 전에 젊은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우리나라 연령대 중에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동안 40대 아니,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50대? 60세에서 65세 제일 많대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다가 40대 때 많이 올라갔다가 50대, 60대 올라가서 65세가 지나면 조금씩 내려가는, 그리고 80대 중반까지도 암에 걸리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하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저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뭐 질병을 가지고 금운동을 매기긴 좀 애매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 확률 순위를 한번 1위부터 한 5위 정도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근래에 와서 좀 순위 변동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최근 한 3년, 4년 사이에 현재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 그리고 두 번째 랭킹에 갑상선암. 남녀 그리고 노소를 가리지 않죠. 그렇지. 갑상선. 네. 연령도 구분이 거의 없어. 그렇죠. 요즘은 뭐 어린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장암. 대장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폐암. 그리고 다섯 번째 5위가 간암. 생각보다 간암이 폐암 간암이 좀 위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빈도수가 좀 낮더라고요. 위암은 1위인 게 좀 이해가 돼. 음식하고 관계가 그렇죠. 되니까 그죠?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녀 여자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남녀도 남자 여자 순위를 한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독보적으로 위폐간. 이 잦은 술과 음식, 술, 흡연과 담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죠. 뭐 위폐간, 그 다음에 뭐 대장, 전립선 이런 순위. 저는 위암은 모르겠는데 폐암 간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암표도 한 걸린대요. 그러나요? 근데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뜨릴까요?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뜨릴 그렇죠? 수 있죠. 네. 자, 그럼 담배를 많이 안 피는 여자분들의 또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갑상선이 독보적이죠. 갑상선. 최근 한 5년 사이에 제 주변 제 고객들도 많으셨고 제 주변에도 많았고 갑상선암이 여성분들의 발병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그래서 암의 그 빈도수 순위 자체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갑상선암 때문에. 그리고 보통 갑상선암이 전이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고 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몬 이런 조절 때문에 많이들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렇죠. 또 수술을 좀 많이 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여자분들은 아주 독보적으로 1위를 몇 년 동안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유방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런 순으로 순위가 랭킹되고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시는 또 폐암 5위. 간접피폐암 굉장히 크죠. 자, 암 참 많네요. 자, 좀 번외 질문. 여자분들이 왜 갑상선암이 많습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갑상선 수술, 그러니까 갑상선이 있고 목 쪽에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나비 모양의 부신이 있고, 그 뒤로 임파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 근처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갑상선 자체가 호르몬 관장을 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요즘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성화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은 좀 남성분들도 갑상선 그 질환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상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지 않을까 남자분들보다. 그리고 보통 자각증상 자체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갑상선이 피곤하고 살이 빠지고 또는 뭐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피곤하거나 이러면 또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서 좀 방치되거나 또는 시기를 좀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호르몬 조절로 인한 그 장애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전이도 굉장히 빠르대요. 림프선을 타고 몸 장기 어디인가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신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이가 되게 되면 전체를 다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왜 갑상선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지는 이 뒷순서에 가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미리 암시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겠네요. 좋습니다. 발생률과 또 사망률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니겠지만 이 암은
사망률이 높다. 또 순위가 있겠죠? 1, 2, 3일 하면 좀 말씀. 남녀 자타공의 폐암이 가장 높은 순위. 폐암은 걸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검진을 시행을 하잖아요. 40세인가 45세 이후면 이렇게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출생 연도에 따라서 검진을 대장암도 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에 대한 이제 발병 빈도가 조금 빨리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늘어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폐암은 아직까지는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미 2, 3기 정도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각 증상. 네, 그러니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좀 쉬면 괜찮겠지. 이러다가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미 예전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암 그런 것들도 이미 발견하면 좀 늦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췌장암을 많아요. 발견하면 거의 네. 중기 근데 이상. 의외로 췌장암보다 요즘은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췌장암도 요즘은 조금 빨리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뭐 그 폐 검사를 건강검진 할 때 아니면 사실 잘 안 하고 그렇죠. 또 요즘은 워낙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기침이 거의 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폐암이 남자 여자 모두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위암이나 간암. 그다음에 의외로 대장암이나 췌장암이 요즘은 이제 조금 뒷순위로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검진들이 조금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병률을 알아볼게요. 사망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완치율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완치라는 게 뭐 암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완치됐다고 해서 어떠한 치료도 안 받아도 되고 어떠한 검사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어차피 암은 계속 정기검진을 그렇죠, 정기검진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일단 더 이상 뭐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게 이제 완치됐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요 정도는 조금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폐암은 조기 발견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생존율도 낮죠. 사망률은 굉장히 높지만 생존율은 또 낮은. 그러나 나머지가 더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얘는 2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정말요. 정말 이게 위암 정도는 생존율이 50%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게 뭐 나의 일이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위암은 생존율이 50%가 넘는데 폐암은 20%가 안 돼요. 굉장히 격차죠. 1위랑 2위랑. 그러나 발견이 되면 살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거죠. 대신에 발견이 어려운 거. 좋습니다. 자, 잠깐만. 남자분들이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주변에 암이 걸리신 분들이 뭐 고객이나 주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암이 걸리고도 살아계신 분이 있으세요? 네. 어떤 암이셨어요? 위암, 갑상선. 보통 어느 쪽이 빈도가 좀 더 많죠? 위암과 갑상선은? 갑상선. 갑상선. 그렇죠. 갑상선은 부동의 그 암 발병률의 순위를 랭킹하면서 생존율로도 굉장히 크게 랭킹을 합니다. 이게 보통 간혹 정말 운이 없으면 갑상선 암의 그 암 세포가 심장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있대요. 전이가. 근데 그러면 정말 어렵지만 그런 경우는 0.1% 정도라는 거, 거의 생존율이 98%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조기에 발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수술로 전절제를 다 해버리시기 때문에 전이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부신까지 다 드러내요. 어차피 갑상선 절제를 하시면 약은 드셔야 되거든요. 평생 호르몬 조절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야 갑상선 암이 전이 돼서 또 다른 장기를 파손하는 것보다는 한 번 수술할 때 부신까지 다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약물은 계속 복용을 하셔야겠지만 생존하는 확률은 98% 이상이에요. 여성입니다. 여성이면 유방암이나 자궁암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걸리시죠. 많이 걸리시죠. 근데 이제 그 빈도수가, 그러니까
갑상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궁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들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악성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젊은 층은 많지 않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폐경이라든지 출산 후에 악성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절제를 거의 다 하시잖아요. 유방암 절제를 하셔서 복원을 하신다거나 자궁도 전절제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2차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보면, 남자들 여자분들의 갑상선, 유방 쪽은 완치율도 굉장히 높다. 자, 그럼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평균 치료비가 제가 알기로 한 1,100만 원 맞나요? 그게 뭐 통계상으로 1100, 1150으로 들었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암이 뭡니까? 가장 많은 비용은 간암. 간암이 또 네, 비용이 간암. 많이 발생합니까? 간암? 이게 간 같은 경우는 위도 마찬가지지만 전절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세포가 좀 살아있는 애들은 남겨놓는데요. 전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신장이나 심장 이런 것들은 이식이 가능하지만 위나 간은, 특히 위 같은 경우는 이식을 안 하잖아요. 따로 조금만 세포가 살아있어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재발도 작고 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재발에 대한 비용도 많고 그걸로 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린 암의 치료비는 1년 기준인데요. 지금 간암이 제일 많이 나오셨는데, 간암은 그럼 얼마나 됩니까? 1년 기준. 간암이 평균 통계적으로는 한 6천만 원이 좀 넘게. 근데 정말 이거는 그냥 통계적인 자료이고요. 실제로 병원 싸우시는 분들은 뭐 의료보험에서 또 이렇게 중증 환자 등록이 되시면 할인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 입원하시고 뭐 1년 정도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보니까 6천만 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 거기 또 보니까. 6천만 원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간호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해줄 수 있으면 가족이 하면 되지만, 가족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치료 비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중기 이상 말기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요. 항암 치료 하신 분 보셨어요? 저희 뭐 지도 교수님께서 항암 치료 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그 국립암센터에서 항암 치료 하신 분을 뵀는데 굉장히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최대 횟수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기술들이 많잖아요. 신기술도 많고 신약물도 많아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 통에 들어가서 구웠잖아요, 사람을. 근데 요즘은 요만한 알약만 캡슐로 먹어도 요도 치료를 대신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의료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의학 기술이 좋고 또 치료 효능이 좋다고 하면 그걸 쓰고 싶죠. 근데 그게 의료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비급여여서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은 통계치보다 좀 더 많지 않나.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과 외과 쪽으로 암 환자가 전무합니다. 다행이네요. 전무해서, 물론 저도 이제 암보장은 뭐 당연히 갖고 있겠죠. 갖고 있는데, 제가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요즘 들어요. 그래요? 2, 3년 안에. 근데 이제 막, 이게 지금 특별편인가요? 뭐 얘기하다가 괜히 막 소름이 끼치네. 통계적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또 고객분들 보셨겠지만, 제 고객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미 병원 가서 봤더니 더 이상 수술을 하실 수도 없게 전이가 다 되셔서, 아산병원,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병원 이름? S병원에서, A병원? A병원에서 딱 7개월 입원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수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뭐 어차피 이미 열었는데 전이가 돼서 이거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닫고 말았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그게 자녀분들이 4분이셨어요. 제 고객이신 분이. 자녀분들이 4분이었는데, 내시면 둘이 또는 혼자가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진짜 현실이에요. 이 통계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암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기 검진, 그죠? 조기 정말 검진, 중요해요. 조기 검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뭐 얘기를 나누는 이 암에 대한 통계는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표면상의 그런 것들일 건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무섭고 아주 많은 통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계속하면 제가 너무 무서울 것 같고요. 화제를 바꿔서 암 진단금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